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음이 좀 차분해지고 또 가라앉으셨는지요? 물론 하루 이틀 사이로 마음이 정리되고 또 가라앉고 또 내일을 준비하고 내년을 미래를 준비하는 이런 일이 쉽지만은 않은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아물면서 내일을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잘 갖춰져야 되겠고요. 마음이 조금씩 더 허물어지거나 마음이 조금씩 부어오르거나 또 마음이 조금씩 더 상해지거나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되겠죠. 그걸 회복 탄력성이라고 말하는데요. 빨리 회복을 하고 또 빨리 본래 위치로 돌아오고 또 빨리 원래 마음으로 돌아와서 내일과 내년을 또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 되는 것, 이 회복 탄력성을 가장 잘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상고심과 관련해서 그리고 상고심 이후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제가 어느 법률가와 상담한 것도 아니고 또 인터넷에서 검색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저의 해석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진행해 드립니다. 자, 상고심 포기했는데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상고심을 포기했다는 것은 상고심을 포기하기까지 많은 법률가들의 자문을 받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 말은 상고심을 진행했을 때에 소득 없이 조금 손해나 또 불리한 것만 남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상고심이 이제 이 마지막인데 이 마지막 상고심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그냥 상고 기각으로 결정나면서 2심이 유지될 때 그때 이제 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살아있죠. 불복하고 상고를 했다. 요것만 이제 딱 남아있게 되니까 그 이후의 과정에서 도움이 되거나 득이 될 것이 사실 많이 없죠. 이런 경우 보통 이제 일반 세간의 평에서 득보다 실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상고심을 포기했을 때는 어떨까요? 그 마지막에 쉽게 말하면 이제 순한 마음, 제가 좀 부드럽게 표현해 드립니다. 순한 마음 또는 순응하는 마음 또는 인정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고심 이후에 다시 말하면 상고심이 아니라 이거 이후에 나머지 진행하는 과정에 이것이 득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판단할 수 있는 마지막을 꼿꼿이 지켜들고 있다가 불복하고 상고하고 있는데 안 됐어요. 그럼 그 이후에 딱 이미지 남아있는 것이 저 사람은 끝까지 이렇게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았구나. 끝까지 이렇게 했구나. 이런 것이 남아있는데 상고를 포기했다라는 말은 어쨌든 이제 인정하면서 순응한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벌써 거기에서 객관적으로 그 사안이나 사람을 볼 때 부드러운 마음, 유한 마음, 참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이제 이 상고심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상고심 이후에 남은 것은 뭐냐면 이제 현실적으로 내년 꽉 채운 12월 말쯤에 24일쯤에 이제 딱 나오는 것인데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사법 체계에서 쉽게 말하면 이제 먼저 나오는 것이 있잖아요. 이제 일반적으로 가석방이라고 말하는데 제가 부드럽게 한 번만 가석방 말씀드리고 부드럽게 말씀드리면 좀 먼저 나오는 이런 케이스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이제 먼저 나올 때 보통 이제 이렇게 광복절, 명절보다도 광복절의 의미가 있고 또 성탄절의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올해는 이제 이 대통령 취임이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올해 같은 이런 경우는 아마 이제 어쨌든 8월 달에 광복절이 있고 또 연말에 성탄절이 있고 또 내년 광복절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올해 이렇게 이제 광복절과 대통령 취임 이런 것이 있게 되어지면 예를 들어서 이제 7월 말이라든지 요럴 때 그건 이제 알 수는 없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절차적으로 보면 이런 과정에서 이제 먼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그때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뭐냐면 거기에서 상고심을 포기했다
라고 할 때 이런 부분은 이제 이 법률이나 공판이나 선고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인정하는 이런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먼저 나온 가석방되는 경우와 같이 먼저 나올 때 정상 참작에 굉장히 유리한 것으로 제시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 사자성어의 역지사지라는 것이 있잖아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본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하자면 제가 이제 만약에 이제 법률 쪽에 이렇게 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때 A라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공판을 다툴 때에 끝까지 주장하면서 끝까지 가다가 딱 안 됐을 때 뭔가 이제 이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어떤 걸 들여다볼 때 이 사람 좀 더 이렇게 해야 된다. A라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A라는 사람이 중간에 가다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접고 포기했을 때 이미 이 사람 그때 인정을 했구나, 또는 받아들였구나, 또는 이제 좋은 자세를 마지막에 딱 좋은 자세로 마침표를 찍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볼 때도 역지사지로 생각할 때 그것은 이제 좋은 참작의 사유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률 전문가가 아닌 저도 이제 이렇게 해석하고 판단을 했다면 당연히 이제 법률 전문가들은 이 상고심해서 괜히 좀 더 무거운 이런 요소나 형편에 들어갈 필요 없이 차라리 이렇게 상고심을 하지 않고 인정함으로써 그 다음에 좀 좋은 정상 참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자, 또 이렇게 또 조언하면서 그렇게 안내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방송 처음 부분에서 이것이 이제 제가 법률가의 의견을 들었거나 인터넷 검색했거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또 있기도 않고, 그래서 제가 해석한 것임을 알려드리고요. 또 이런 해석을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존중한다, 결정을 존중한다 라고 할 때 알고 존중하면 좋겠죠. 그리고 왜 상고심을 포기했는지 나름대로 좀 논리 있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마음이 좀 편해지고, 이 방송 처음에 제가 본래 자리로 돌아오는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은 이해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부어오른 것을 다시 딱 제자리로, 또 감정이 힘들었던 것을 제자리로, 감정의 분노를 제자리로, 감정의 상처를 제자리로 하는 것이 회복 탄력성인데, 이런 감정적 회복 탄력성은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고심을 포기했을 때에 얼른 나오는 것에 도움이 된다, 이런 것에 대한 이제 1차적인 우리 목표는 우리가 그렇구나 하면서 우리 자신의 정서와 감정, 감성 이런 부분들, 의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회복하는 회복 탄력이라는, 탄력성이라는 것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저로서는 이제 어쨌든 이런 회복 탄력성을 갖추도록 말씀드리는 것이 저의 자세이고, 또 이후에도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 또 내년 이렇게 바라보면서 마음 건강하게 잘 가시도록 하는 것이 또 저의 자세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방송에 드렸습니다. 모쪼록 건강하면서 또 마음 건강하게 그렇게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